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세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에 하나 빼놓지 말고 봐야겠습니다. 하루에 하나 오늘 어떤 문장 준비하셨나요? 네, 간밤에 있었던 수많은 경제 지표들, 네. ISM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뭐 구인 이직 보고서도 네. 그렇고, ADP도 그렇고. 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미국의 GDP 폴캐스트가 한 2.7% 성장한다고 컨센서스가 잡혀 있거든요. 네. 오늘 하루의 한마디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되는 건 네, AI 영향일까요? 그렇죠? 로봇 그리고 AI?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CES에 주목하고 있죠. 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이 글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식투자 입장에서 보면 네. 중장기적으로의 바라보는 시기가 좀 다르겠으나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고용 없는 성장의 주인공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가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네. 주식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고용이 없는데 성장한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양극화 아니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등등이 올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는 우리 시장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도 AI지만 최근에는 또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밤사이도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기대하고 계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또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 분석실 우리 조선의 약사 김선아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까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좀 바쁘셔서 그랬나? 근데 그거 아세요? 뭐야? 엄청난 또 취미가 있어요. 어떤 춤이요? 우리가 언제지? 네. 연말에 네네. 이제 연말 이렇게 분위기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네네. 근데 막 거의 이민 분위기야. 어디 가는데? 그래갖고 내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바로 일 끝나고 비행기 타고 네. 스킨스쿠버로 간다. 스킨스쿠버를 좋아하세요? 네, 스쿠버 다이빙 오래 하고 있어서. 안 무서우세요? 뭐 어디 진짜 바다를 가세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번에는 사이판 다녔습니다. 사이판에 네. 바다 아래서 물고기들이 언더더시 하면서 이러고 너무 멋있다. 아니 되게 체구가 사실 키는 크신데 여리여리하신데 어떻게 그 바다의 그 압력을 다 이기시는지. 물에 들어가면 더 가벼워지니까. 아 그래요? 네. 인생보다 무거운 건 없다. 네, 뭐 그렇죠. 산소통 그 메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 일반적으로 공기통 메고 멋있다. 들어가는. 네, 라이센스 있어요. 오픈허즈도 아니고 진짜요? 어드밴스로 있는 것 같고. 또 스킨스쿠버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근데 잘 버시네, 오늘은 우리 김선아 애널리스트.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음. 자, 공교롭게 오늘은 국내 주식 투자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쏠려 그렇죠. 있거든요. 잠정 실적. 이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근데 더 궁금한 건 네. 이번 주는 CES인데 다음 주는 JP모건 컨퍼런스잖아요. 음. 제약주는 JP모건 컨퍼런스가 끝나면 보통 오릅니까? 내립니까? 그게 일반- 세론입니까? 야, 세론까지는 아닌 것 네. 같고요. 일반적으로 약간 내려가는 아. 분위기이긴 합니다. 아.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어떤 이제 뭐 이벤트 때문에 오른 거다 보니까 그냥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때 어떤 좋은 시그널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우리가 JP모건을 기대했었던 이유가 네. 원래 기대하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가라는 컨빅션을 얻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컨퍼런스를 앞두고 만약에 흔들림이 있다면 종목마다 네.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저도 지금 JP모건을 보는 이유가 네. 제가 관심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어떠한 뭐 근거가 있으니까 저도 관심이 있는 건데 그 근거에 대한 컨빅션을 갖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번에 JP모건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 바이위클리로 정기적으로 내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지난 바이위클리 그러니까 12월 중간부터 JP모건 헬스케어를 한번 정리해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소통을 드렸었어요. 네. 네. 이제 JP모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올라는 갈 건데 이거를 접근하시는 방법을 어떤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회사를 2026년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거를 가늠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년 1월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그냥 발표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은 뭐 발표하면 바로 뭐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JP모건 내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후자의 경우에는 근데 보통은 그냥 발표를 하는 행사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좀 저도 여기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왜냐면 초대장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음. 네, 초대장이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JP모건에서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증권사인 제가 초대장을 받기가 쉽지 않고요. 음. 네. 그래서 보통에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취지와 목적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회라고 하는 것과 결이 상당히 다른데요. 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관하는 쪽이 당연히 학술단체겠죠. 근데 이제 헬스케어 요 JP모건은 당연히 JP모건에서 주관을 네. 하는 거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학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발표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자들이 다양한 뭐 학석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연구소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오기도 하고 당연히 기업들도 좋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네. 참여합니다. 이런 형식인데 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되는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계획, 중장기 비전, 2025년 뭐 작년에는 어떤 걸 달성했고 내년에는 어떤 걸 달성할 거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고요. 근데 발표하는 기업들도 선별이 됩니다. 이게 그 슬롯이 있고요. 그 슬롯에 발표를 해달라라는 어떤 이제 건의나 아니면 물론 회사에서도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단순하게 초대장을 받아서 참석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초대장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이 선별해서 주기도 하지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순서를 바꿔서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 중에 가서 발표하는 기업은 뭡니까? 지금 5개 기업이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계속 4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을 안 보다 보니까 말씀을 누락을 했는데 다 합쳐서 국내 기업을 보게 되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참석을 일단 하고요. 네. 분할한 로직스입니다. 네, 이걸 이제 꼭 참고하셔야 되고 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D&D 파마텍, 알테오젠이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휴젤이 같이 있습니다. 5개 기업이 다 기대됩니까? 그 뷰티 기업 빼고 그럼 4개 기업이 네네네. 근데 기업은? 기대라고 하는 게 네. 발표를 하면 뭔가 대단한 걸 공표하는 자리다라고 하게 되면 발표가 분명히 기대가 되는 거일 텐데 기대라기보다는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를 예. 명확하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나 안 하나. 네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저런 걸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겠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은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JP모건의 어떤 기대감과 그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던 사건이 202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브릿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당시 JP모건의 초대를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4월쯤에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타임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JP모건에 뭐 참석하고 발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겠지, M&A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그 이후에 사실 발표하는 당일은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간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미. 예. 그때 그 전부터 한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올라갔고 그때 기대감이 모였다가 정작 발표하고 나서는 그다지 주가가 큰 흐름이 움직이지 않다가 발표가 가까워진 4월부터 엄청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임상 결과가 실패였어요. 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M&A 논의가 있을 수도 있었죠. 있었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값이 좋아야 뭐 M&A든 뭐든 일어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술 이전이든 그때 네. 제가 M&A라고 했는데 기술 이전이었었고요. 그때 당시 얘기는 아무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케어에서 이 JP모건 행사에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는 이유는 가서 논의를 하겠지. 가면 만나니까 가서 논의를 하겠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좀 더 뭔가 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어떤 계약을 맺기 위한 일종의 플로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겠지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연내에 기술 이전이든 M&A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군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예를 들어보면 뭐 주가적으로는 느끼는 바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아델이랑 오스코텍이 공동 개발한 게 사노피한테 기술 이전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JP모건 헬스케어 이후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발전이 이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1년이 걸렸어요. 계약은 12월 말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10월 중순에 그렇게 어쨌든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를 가지고 행사 내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행사 때의 어떤 행보를 보여줬던 기업들 내지 아니면 뭔가 A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그 A라는 기술에 관심을 분명하게 표현한 빅파마가 있다면 어떤 협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 갖기 위한 어떤 단서를 찾아내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해 보면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나름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제약 애널리스트 등등이 이제 주최를 하는 것이고 올해 주제는 뭡니까? 보통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잭슨홀이라고 8월 말에 하는 것은 매년 주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올해 그러면 아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뭘 마케팅 삼는 거예요, JP 모건은? 이게 네. JP모건의 아젠다가 아니고요. 네. 그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아젠다를 한꺼번에 스크리닝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 아젠다가 그럼 네. 보이나요? 공통 아젠다는 보다 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2026년에 주요 테마다라고 26년 전망에서 공식적으로 12월 21일에 냈던 발간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메인으로는 일단 메쉬가 좀 더 갈 것 같고 뇌질환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 ADC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12월에 빠르게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었는데 분명한 에비던스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망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유전자 치료제가 심상치 않아요. 유전자 네. 치료제. 그래서 실제 근데 유전자 치료제에 관심들을 빅파마들이 보여왔는데 그게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가 메인이고 유전자도 있습니다 정도였었는데 그게 좀 더 무게 중심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26년은 유전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계속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제가 많이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마이너한 건데 이게 스케줄링 표를 쭉 보니까 첫날은 그러니까 거의 뭐 증권사의 하루와 비슷한데 네. 첫날은 6시에 시작. 네. 둘째 날은 6시 반에 시작. 너무 빡센데요. 셋째 날은 7시 시작. 6시요? 아니 그 시작이 또 30분 늦어지네요. 아무래도 전날 모여서 술 한잔 하시죠. 네, 실제 그 나이트 세션이 많고 거기에서 논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곤하니까 30분씩 늦춰주는 네. 거군요. 한번 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미국 기업도 사실 볼만한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맞습니다. 미국 바이오텍도 좋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그 행사가 열리는 호텔이래요.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보게 된 건데 보시게 되면 이 호텔 커 보이긴 한데 여기 안에 홀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간에 보이는 요거 그랜드 볼룸 홀이 가장 메인 홀이거든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와글와글한 거예요. 이 호텔 안에 8,000명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건데 8,000명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 호텔에 있는 모든 컨퍼런스 홀이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가장 위에 여기 보면은 그랜드 볼룸 홀이라고 하는 여기가 메인 행사장이고 제일 네. 큰 곳이고요. 네. 여기에 참석하는 회사들 보면은 딱 보셔도 BMS, J&J, 노바티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마지막에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도 AI 헬스케어 쪽 관심을 네, 많이 아무래도 갖고 뭐 AI를 이용을 해서 네, 어떤 네. 스몰 몰레큘 그러니까 화합물을 찾아내는 음. 뭐 제가 스몰 몰레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단백질 쪽으로도 모델링이 가능한 그 영역으로 발전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AI가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홀에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 이제 클로니알 룸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 작은 룸에서 자잘하게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간을 보시면은 발표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한 네. 40분 정도 발표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작은 쪽 웨스틴 그 이제 32층에서 일어나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30분 단위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정말 빠르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회사가 와서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 한 회사를 두고 이 발표하는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걸 다 얻기는 사실 그러네요. 약간 뭔가 예고편 정도 보여주는 맞습니다. 수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한번 타임테이블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자잘한 것들 중에서 뭐 바이오 헤븐 이거를 굳이 빨간 박스 친 게 네. 최근에 국내에서 에임드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네. 우리 예상치보다 더 많이 시총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협약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음.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빨간 박스를 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종목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시간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GSK, 릴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다음 날, 이튿날 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일자가 되면은 살짝 큰 기업들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그렇고 저희 15일에 마지막 날에 보시게 되면은 D&D 파마텍, 알테오젠, 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근데 이거를 한번 그럼 추려 주세요. 네, 모든 기업에게 기회이진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네. 김선화 위원이 봤을 때 미국 기업 쪽에서 이 기업들은 기회일 것 같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들은 기회일 것 같다. 그런 게 있나요? 미국 기업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이 기회의 한 선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위클리에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스크리닝 해놓은 장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머크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료를 구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제 요번에 자료를 넣으면서 링크를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실 것도 없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년 내가 관심 있는 기업 하나 치고 PDF 이렇게 검색하면 하나 올리셔도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MSD 머크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작년 2025년 43번째 그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웹퀘스트를 보시면 당시 녹화본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운받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4년의 머크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키트루다 SC 제형이 아직까지 이제 그 3상을 겨우 이제 보이고 그 승인 신청에 들어가는 때였어요. 네. 그래서 키데이터 24년에 우리가 보여준 키데이터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SC 제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런 걸 런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이 이제 SC 제형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겠다. 근데 작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받았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제가 정확하게 월이 기억이 안 나는데 9월인가 10월에 이제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줬던 게 이거예요. 메쉬 치료제 에피노페그도타이드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미약품이 기술이 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5년에 데이터를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25년에 발표를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임상 그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원래 계획은 2025년 12월 29일에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래 끝자락이라서 이게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한 건 26년에 발표를 하느냐가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전히 작년 사례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머크는 24년, 25년 사이에 이런 파이프라인들의 집중을 할 거고 26년, 27년이 이런 파이프라인에 집중할 거고 28년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장기 비전인 건데 네. 여기에서 25년 사례를 하나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 페트린투맙이라고 하는 거 임상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했는데 자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인피니타맙이라고 하는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환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타임라인을 접었습니다. 제가 이거 빨간 줄은 안 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건 작년이지 않습니까? 이 작년 이런 작년에 이 회사가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이건데 한 해 동안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바뀔 수 예, 있죠.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 26년은 이걸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어떤 게 사라졌고 어떤 게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 MSC가 발표하는 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톤이 나올 겁니다. 어떤 파이프라인이 유난히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되게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쉽게 설명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왜냐면 맨날 보니까. 네.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머크사는 작년에 그림 그려진 것 중에 올해 이렇게 나올지 저렇게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좋은 콜이죠. 하지만 그걸 좀 더 정리해서 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중요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되게 중요해서 그럼, 그치. 이게 되면은 주가에 혹은 실적에 되게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문의할 수도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사람이 꼭 그렇게 원톤으로 안 가는 건 맞아요. 알지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큰 컨퍼런스를 앞두고 공교롭게 처음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이벤트 이후의 주가는 약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왜 봐야 되지 그럼? 그런데 또 한 말씀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도 지나 보면 이때 모든 기업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땐 위협일 수 있고 이때 조금 흔들리면 중장기적으로 기회일 수 있다라니까 보통 사람들은 CS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다음 주에 약간 흔들리겠네. 그럼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한번 봐야겠네라고 하는데 그때 옷가석을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한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2월 중순에 이제 그 발간했던 바이오위클리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표 17번을 보시라. 도표 17번. 네, 그런 말씀을 계속 어디 있어요? 드렸는데 도표 17번. 네, 왜 도표 표십니까? 17번을 지금 여기다 넣어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발표하는 모든 기업들의 PPT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PPT를 구하시는 방법. PDF나 자료를 구하시는 방법을 일단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PDF를 보시는 방법을 앞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현재 이 표 안에서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타임라인 보셨죠? 엄청 많지 네. 않습니까? 4장짜리. 거기에 모든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 안에 있는 기업들끼리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그 모든 거를 말씀드리면 너무 좋지만 저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여기 제가 만약에 누락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관심 있는 그리고 아주 유명할 것 같다 싶은 기업들을 일단 리스트업을 해뒀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넣어놨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들은 색깔을 좀 칠해놨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J&J와 LCB84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하나를 기술 이전을 해놓고요. 2025년 동안 임상 1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바이오텍들이나 중간 결과 데이터 나오고 하면은 꾸준히 발표를 하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이런 쪽은 그 일일이 다 발표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 1상은 다 한 것 같은데 어떤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5년 동안에는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계획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6년에 어떤 카탈리스트, 26년에 얀센이 주목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이 LCB84라는 게 언급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김설아 의원이 리가캠이 완전 탑픽이죠? 네, 탑픽입니다. 그러니까 개봉박두구나. 네, 맞습니다. 만약 이게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 얀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여기에 대한 마일스톤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 마일스톤 규모가 단독 개발 옵션 마일스톤인데 이때 들어오는 규모가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빅 이벤트에 어떤 단서를 찾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잠시만요. 네, 여기 작년에 2025년에 에피노페그두타이드가 머크 입에서 올라온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MS가 발표를 하고요. 한미약품이 여기에는 MS라고 제가 써놨는데 머크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명칭으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한미약품을 보게 되면 이 메시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두타이드 임상 2비상 결과를 26년에 데이터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계획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높아요? 네, 높다고 생각하고 좋은 있습니다. 콜이네요. 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얼마 전에 알티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메시 치료제는 일단은 치료제가 2건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알티뮴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다지 아주 주목할 만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2상을 두고 FDA가 혁신 치료제 지정을 했습니다. 혁신 치료제 지정을 하게 되면 임상 2상 결과만으로도 FDA 허가를 시도할 수 있고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2비상 결과에 불과하지만 단순 마일스톤 이벤트가 아니라 허가를 노려보는 그러니까 좀 더 스케줄을 당기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상용화의 가치성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미는 지금 주가에 이걸 얼마나 반영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 한미는 사실 좀 그 느낌상으로는 한미가 기술이 반환됐던 경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지금 3개월 정도 주가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네, 반영을 맞습니다. 안 했구나.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막 흘러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한미약품의 수급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불러야겠네. 다음 주에 그러면 뭔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셨던 이 기업들 중에서 제일 센 영향은 한미약품이에요? 지금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에 있어서 주가의 반향이 저는 근데 세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표에서 13일에 릴리. 네, 릴리가 좀 더 관심도로 따지면 릴리가 1등이긴 합니다. 릴리가 1등 네. 미국 기업에서 아까도 제 전 타임에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릴리가 M&A도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네, 어제도 기술 이전 또 하나를 했고, 정말 쉴 새 없이 기술 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릴리 투자할 때는 다들 비만 치료제에 네.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네네. 릴리 같은 경우에는 릴리는 릴리대로 알아서 잘 할 거고요. 네.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릴리의 선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아.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릴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일단 글로벌리 가장 큰 시장을 먹었거든요. 네. 비만이잖아요. 네네. 비만을 단일 그 적응증 하나로 시장을 다 1등 의약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회사 이 시장을 다 먹은 회사가 다음을 뭘 보고 있을까?
뭘 보고 있나요? 제가 지금 느낌은 봤을 때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비만 다음은 예. 유전자 치료제다. 네, 확실하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유전자 치료제가 일단 성과가 좋고요. 저는 사실상 유전자 치료제가 릴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펩타이드계 치료제보다 무거워요. 무겁다라는 뜻이 뭐냐면 펩타이드 치료제는 우리 시장에 우리 곁에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왔었던 약물이거든요. 계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그리 캐주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 알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유전자 치료제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일지 예측이 되시나요? 가족성 저 따라하기도 힘드시죠? 가족성 킬로 미크론 밀크론 혈증이라는 게 집안 내력의 혈전. 어떤 질병 아니에요? 그럴 것 가족력이 있는 혈전 관련한 문제가 있네. 이게 어떤 그 가족력인 건 알겠지만 네.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이 안 되는. 혈관이 막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어려운 쪽이었다면 이게 어디로 넘어와 있냐면 중증 고지혈증. 요건 이해가 되시죠? 네. 고지혈증인데 뭔가 이제 치료가 쉽지 않은 이런 쪽.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 굉장히 수많은 예가 있는데 아주 희귀질환 쪽에 있다가 좀 더 우리 곁으로 넘어왔고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왔냐 비만 치료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생각보다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근육은 안 빠지는데 지방만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투약을 했는데 3개월이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릴리가 우리나라에 접근한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올릭스, 알지노믹스가 작년에 투자를 받았는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 유전자 치료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사실 셔틀 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항체에 붙을 수도 있고 펩타이드가 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ABL 바이오는 접근 방식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릴리가 비만 치료제를 일단 다 가졌으니 비만 치료제를 계속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매출단에서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이지 새로운 시장에 어떤 힌트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만 치료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웠거든요. 네. 그걸 이해하는 게 네. 뭐 살이 빠진다, 네. 효과를 뭐 예. 어떻게 본다 이게 네. 쉬웠는데 네. 쉬웠어요. 그냥 관심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어렵던데. 뭐 살 빠진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네네네. 그게 이제 이야기는 쉬워. 유전자 치료제로 가니까 이게 사실 유전자를 치료하는 거니까 그 근원이 되는 병을 유발시키는 그 유전자 자체를 네. 교정을 한다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분야가 비만은 그냥 살 빠지는 거 뭔가 단순할 수 있는데 네, 네. 유전자는 너무 이게 영역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어려운데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네. 비만이 있는 거예요. 아 비만 인자라고 해야 되나요? 비만 적응증? 비만 비만 뭐죠?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 네.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만의 비만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아지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세포의 분열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유전자를 타겟하는 거죠. 네. 점점 어려워지는데. 점점 어려워지긴 하는데요. 분야가 더 세분화되고. 네, 네. 그러면 그 유전자 치료제 안에서도 릴리나 이런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뭐를 선택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되게 중요하고 근데 제가 스크린을 한번 해보고 깜짝 놀란 게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릴리가 이미 관심 갖기 시작한 유전자 치료제가 꽤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어떤 제가 공부를 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옆에서 쭉 들어보니까 JP 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제약바이오 산업에 그 해의 트렌드 테마가 정해진다? 이게 맞나요? 거의 그렇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비만에서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 비만은 계속 가는 거긴 한데요. 이게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비만은 계속 살아있는 느낌일 거예요. 저희 곁에. 비만은 계속 붙어 있고. 왜냐면 시장은 점점 커지고. 다각화돼서 우리 곁에 와 있을 거니까. 근데 항상 제약 바이오는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항상 선행한 기술을 사갑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네. 비만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비만이 돈이 된다. 이제 막 경구형도 나고 하니까 그쪽에 막 다시 주식을 막 보시려는 분이 있는데 네. 바이오는 더구나 또 먼저 움직이고 네. 또 이런 컨퍼런스 이후에는 네. 바이오 그러면 이제 비만이 한 1년 정도 넘게 왔는데 네, 다른 네. 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보실 때에도 그 회사도 비만을 하니까 비만 개발하니까 이라고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가 이런 게 문제인데 얘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 회사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한미약품이 그 근육 손실을 맞습니다. 제어하는 것에 네. 있어서 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육 손실을 예방을 하고 심지어 증가시킬 수 네. 있다라는 것만 보면 한미약품이 매력적이진 않고요. 그 파이프라인,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니까 매력적인 겁니다. 빠르니까. 네.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 결과가 잘 나오는 애들이 있다, 네네. 바이오텍들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모달리티로,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올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올릭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릭스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 컸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서 잘하면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제도 9% 오른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요즘에 사실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던데 이거 네네. 엇박자 타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를 멀리 보셔야 돼요. 모아가야죠. 멀리 보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모아가야죠. 네네. 차트를 멀리. 네. 차트를 멀리 보셔야 되고요. 네. 이게- 멀리 보라는 게 원래 시계를 길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멀리 보는 게 예. 네, 이렇게도 그래서 보고 너무 네, 가까이 보면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이렇게도 예, 보고 뭐- 시계월도 길게 보고 네, 어제 투자의 오- 기간도 어제 5% 빠졌고 네. 뭐 오늘 오늘 뭐 3% 오르면 사실 2% 빠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성이.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유전자 치료라는 키워드가 붙는 기업을 올 한해는 계속 탐구를 해야겠군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든 네. 우리나라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쉬 치료제는 거의 개발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거는 허가 직전으로 가는 주요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메쉬, 근데 올해 이 메쉬도 이벤트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네. 26년에 주요 데이터를 발표할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쉬도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하고요. 뭐 ADC는 제가 이거 하나로 인덱스가 2-3번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량이 방대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장주인 리가켄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상장한 회사 인투셀, 그다음에 에임드 바이오 있고요. 그다음에 에피스, 셀트리온처럼 전통적으로 자본력 탄탄하게 R&D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ADC 해요. 그래서 이 회사들도 같이 다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드리기 전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럼 끝으로 젠슨하고 와서 뭐 합니까? 젠슨랑 직접 와요? 제가 누가 봐서 아닐 것 같은데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엔비디아는 와서 어떤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진단 쪽인가요? 진단은요. 훨씬 더 좀 단순한 쪽인 것 같고요. 네, 예, 진단이 가장 단순한 쪽인 것 같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설계? 네, 그러니까 바이오텍. 신약을 구조를 설계하는 그것도 스몰 몰레큘, 그러니까 저분자 화합물이 아니라 어떤 이제 단백질 구조까지 큰 분자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툴이나 자기네들의 헬스케어에 기여할 전망 이런 것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에 있어서의 그 발표가 뭔가 이 바이오 업계에 큰 뭐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발표가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미 그 정도 시장은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네. 제가 사실 24년에도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25년, 언젠가 24년. 나와서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오지? 네. 라고 했던 의구심을 한번 가졌던 작년에 기억이 나오지 있긴 한데 않았어요? 작년에 나왔나? 나왔을 것 언제 같아요. 나왔지? 작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 제가 확신이 없는데. 네. 그럴 제가- 때는 네.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본인한테 네. 물어보면 네, 아버지니까 알고 답변해 주시죠. 있겠죠. 멀리서 네. 보면서. 자, 오늘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당일에 뭐 이벤트나 이제
지나가는 그 3, 4일간에 있어서의 주가의 뭐 급등락이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고 네. 올 한 해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가져갈 만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나 그 힌트를 구체적으로 얻어볼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요. 조만간 다시 한번 나오셔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싹 정리하시고 한번 로드맵 그려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프리뷰 같습니다. 했으니까 리뷰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표정 별로 안 좋으신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의 약사 김선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너무 왜요? 막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아니 뭐 우리가 그런 역할이죠. 예, 진행자의 역할로서는 우리가 아니고 예, 더운 아침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예, 저는 이제 옆에서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 바로 빈세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7페이지 중요합니다. 17번 17번. 도표. 네. 17번 도표입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가시면은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선아 위원의 애널리스트님의 그 리포트를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그거를 챗GPT 제미나이 그록에 다 올려요. 그것도 너무 그래서 좋은데 쉽게 알려달라고. 그것도 너무 좋은데 과외해달라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선은 되게 네. 미미합니다. 음. 그냥 이메일 하면 다 답변하세요. 김선아 위원님이요? 그럼요. 지금 표정 안 좋으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예, 다시 오셔서 저희가 또 리뷰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매일 제가 그 연휴 이야기를 하는데 1월도 지금 벌써 8일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2월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셔야죠? 뭔가 이제 친척, 가족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제 연초에 우리 아이 데리고 상해 한번 가고 싶다. 아니면 이제 미국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이제 내 아이가 어딘가 이제 뭐 아이비리그 좀 가고 싶다요 아빠 나는 하버드 꼭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아이를 두고 이 친구가 정말 하버드 가서 적응을 잘 할까 정말 잘 맞는 학교일까 요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프로 글로벌 드림 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황금 연휴에 떠나는 뉴욕, 보스턴 그리고 상해 투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계속 알려드리지만 뭐 웬만한 학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아이비리그 7대 대학 재학생 세미나 함께하는 뉴욕, 보스턴 투어 그리고 복단대 상해 교통대 재학생과 함께 만나는 상해 투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현직자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광만 하는 여행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